꽃샘추 위에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줬던 오신채 들어보셨나요? 개나리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약재로도 쓰인다는데요. 봄철 꽃 구경 가실 분들은 주목! 올해 봄꽃 피는 시기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날씨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세상 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기상캐스트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어때요? 네. 정말 봄이 상큼해요. 상큼해요, 정말. 그냥 자르셨네요. 머리 자르셨어요. 네. 봄을 맞아서 네. 또 오늘의 주제가 이 봄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상큼하게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줘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어. 박선우 예보관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안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불러요. 저 그냥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보관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저희 캐스터 식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페이스가 생겼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아세요? 그럼요, 벌써 한 5년 전부터 뵀죠. 아 그래요? 첫인상 어땠어요? 방송을 통해 저희가 좀 뵀잖아요. K웨더라는 방송을 통해서 좀 봤을 때는 네. 좀 더 남자답게 생기시고 조금 나이대가 연령대 있어 보이셨는데 5년 전, 6년 전이가 처음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 보이시고 동안. 네, 그리고 날씬하시고 지금도 아마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더 어려 보이시고 날씬하실 거예요. 아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핸섬하시고. 핸섬하시고. 네네, 이제 제 차례예요. 예, 너무 방송용 전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보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캐스터님 처음 뵀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잘생겼다. 네. 그리고 또 피부가 너무 꿀피부를 가지고 계셨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담 주시니까 이렇게 남자한테 답변이 그게 왜 부담인가요? 저 재미없잖아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저도 사실을 예보관님도 사실을 말씀하실 뿐인데요. 아무튼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이제는 꼭 우리 박선우 예보관님 꼭 모실 테니까 서로 좀 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봄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요. 봄 기운 느낀 적 그다지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에 꽃샘추위 때문에 뭐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막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우, 정말 한겨울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고 해가지고 꽃샘추위. 꽃샘추위. 그리고 이게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뭐 옷도 다시 집어넣었던 겨울옷 꺼내기도 꺼내고. 하고 그리고 새로 피어난 이런 식물들 안타깝게 좀 얼어 죽기도 하고 좀 그렇지 아, 않습니까? 그랬네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해하지만 꽃샘추위 이맘때 추워지면 우리가 모두가 꽃샘추위라고 불렀어요. 그냥 3월쯤이니까 꽃샘추위, 그쵸? 2월 네. 말이니까 꽃샘추위 그랬었는데 정확한 정의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꽃샘추위는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기온이 오르다가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는 이상 저온 현상인데요. 네. 기온이 몇 도 이상 떨어지고 또 얼마나 이 추위가 오래 가느냐 등의 이 기상학적 기준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꽃샘추위의 발생 분포와 변화 경향이라는 한 논문에 의하면 네. 꽃샘추위가 발생한 날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한 4도에서 5도 가량 낮았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4, 5도 정도 낮았을 때 이제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꽃샘추위가 매년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제 그렇죠. 기억에는. 근데 이게 정말 매해 찾아오는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좀 당겨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얼마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꽃샘추위는 보통 이제 3월과 4월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례적으로 한 5월 상순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꽃샘추위는 거의 뭐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와 이 도시화에 의해서 발생 일수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지리학회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꽃샘추위는 봄 기간 동안 총 7일에서 9일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보통 꽃샘추위가 한번 찾아오게 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한 4일 정도 가니까 한 해에 한 서너 번 정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한 7일에서 9일 정도 하네. 그렇게 온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봄이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많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더 찾아올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꽃샘추위가 몇 번이나 더 찾아올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한번 꽃샘추위가 강하게 한번 왔었고요. 네. 2월 하순경에도 사실 한번 맞아요. 반짝추위와 맞아요, 꽃샘추위라고 구별할 수 예, 있을 예. 정도의 두 좀 번 추위가 왔네요. 왔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꽃샘추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한데 싫으네요. 이제 좀 정신 좀 할만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난주에 꽃샘추위 끝난 뒤에 겨울옷 정리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현명하신 분들은 아직은 겨울옷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겨울옷까지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기적으로 좀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는 없으니까 약간 이제 가디건 같은 옷을 좀 많이 좀 준비해 놓으시고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요. 약간 이제 봄옷을 좀 두터운 봄옷을 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매번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하는 건데 이 꽃샘추위 왜 오는 건가요? 네, 이제 3월이 시작되면 이제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찬 고기압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기류가 우리나라에 점차 유입이 되는데요. 네. 날씨도 포근해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한 3월 중순까지는 이 찬 대륙 고기압이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찬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내리면서 추위가 좀 찾아올 때 꽃샘추위가 발생을 하고요. 이후에도 기압골이 통과가 된다거나 우리나라 동쪽에 이게 기류 흐름을 막는 기압계가 좀 만들어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때도 찬 공기가 좀 남하를 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을 좀 확 떨어뜨리면서 이제 추위를 발생을 시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꽃샘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냥 찬 대륙 고기압이 이제 가끔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에 네. 한 번씩 이례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매년 발생을 하는 일종의 기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꽃샘추위가 사실 겨울 추위만큼이나 춥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꽃샘추위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그리고 꽃샘추위가 엄동 추위보다 더 춥다. 이런 추위도 있을 만큼 꽃샘추위 그만큼 우리가 또 체감하는 추위가 더 큰 게 문제인데요. 네.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이 좀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많이 마셔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뭐 사실 가장 쉬운 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손 씻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게 그렇죠, 셀프 그렇죠. 백신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38도 정도 미지근한 물에 조격이라든지 반신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꽃샘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절기 입춘에 항상 챙겨 먹었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오신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오신채. 들어보셨대요. 저 들어봤어요. 건강에 관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세 살고 싶어가지고. 그럼 물어볼게요. 뭔가요, 오신채가? 이게 맵고 자극적인 맛으로 만든 채소로 만든 나물이에요. 근데 오, 5가지. 그쵸, 신이 매울 신이고 네. 채소. 채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5가지 색을 다 맞춰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해볼게요. 예.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게 이제 지역마다 사실 그래서 5가지 채소가 좀 다른 면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채소가 이 파, 마늘, 달래, 부추 그리고 흥거. 흥거? 네, 흥거가 흥거. 뭐예요? 이거는 좀 생소하시죠? 새거 말고 흥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랑 코드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흥거는요, 무릇이라고 불리는 이 무릇이라고 불리는 채소들을 만든 생채 요리입니다. 생채 요리. 네. 근데 이 오신채가요. 네.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대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신채가 아니, 남자들한테 좋으면 그렇게 좋대요. 저하고 박선우 여보가 좋아야 되는데 왜 여성분께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30살 넘어가도 이런 거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아까부터 혼자 크크 웃더라고요, 자꾸 보면서. 아니 정확하게 어디가 좋습니까? 좋대요. 남자들한테 좋대요. 남자들한테 오신채. 네, 이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게 불가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뭐 부추, 달래, 마늘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좀 다 굉장히 후끈후끈. 왜 이렇게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우신 건 말씀하지 마시던가. 아니 저는 네. 채소한테 후끈후끈하다 표현 쓰는 여자는 처음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면역력 높여주고 네. 몸에 어떤 열기를 이렇게 높여주는 뭐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몸이 화끈화끈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같아요. 이맘때 넘어가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라상에서는 이 음식들에 겨자를 묻혀서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간 매운 거예요. 네, 매운데 더 맵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 C도 채워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도 있어서 이 꽃샘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신채. 사실 지금 뭐 입추는 훨씬 많이 지났지만 네. 요즘에 봄나물 참 맛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곤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면역력 약해지신 분들 많은데 향긋한 봄나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봄하면 또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봄꽃입니다. 봄꽃.
저는 이제 봄이 딱 됐을 때 여성분들의 뭐 예를 들면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고 그렇죠. 치마가 조금 더 짧아지고 이런 거 보면 아 봄이 왔구나 싶기도 하다가도 꽃망울 지나가다가 네. 특히 그 목련나무에 꽃망울이 이렇게 우러져 있을 때 그거 보면은 아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라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캐스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보관님 혹시 좋아하는 봄꽃 있을지 궁금해요. 예보관님 봄꽃이요? 먼저. 저는 뭐 벚꽃 대표적인 벚꽃. 그죠? 아무도 잘 모를 때 하는 말이 벚꽃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건 잘 몰라요. 아니요, 근데 아무래도 네. 꽃 중에 꽃은 벚꽃이 아닐까. 저는 맞는 저는 말이기는 그거요. 해요. 프리지아. 프리지아 굉장히 노란 색깔 꽃 딱 피면은 진짜 그 이쁘잖아요. 향기도 좋고 그렇죠. 너무 오래 가서 또 좋아요. 한번 맞아요. 사놓으면. 네. 그 저는 특히 개나리가 폈을 때 아 진짜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식상해요. 꽃이 없는 거예요. 식상해요. 개나리 진달래는 좋아하는 꽃이 없다는 얘기죠. 아, 저 예쁘잖아요. 근데 예뻐요. 이 개나리가 무슨 뜻인지 왜 개나리인지 아세요? 개나리, 개나리? 뭐 열리, 뭐 나 뭔가 약간 봄 여는- 개구리랑 비슷한 것 같아. 봄을 딱 알리는 개구리.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저는 막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라임 있잖아요. 봄을 좀 시작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 이게 개화. 네 개나리의 개가 야생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아, 네. 야생할 때 그게예요? 네 그리고 나리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합 있잖아요. 이 백합의 백합. 순수 우리말이래요. 맞아요. 백합 나리꽃이라고 얘기 많이 아, 하잖아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네. 들으니까. 야생 백합. 그 백합 종류의 꽃이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개나리가 관상용으로도 참 예쁘지만 사실 열매가 있어서 이게 한약 재료로 쓰인다는 점 알고 계세요? 아니 개나리가 꽃만 봤지 열매가 있다는 걸 자체를 처음 들었는데 그거 한약재로 쓰인다는 건 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죠. 근데 이 개나리가 가지만 잘라서 묻어도 이렇게 뿌리를 쉽게 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씨로 심어진 게 아니라 가지로 심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꽃은 대부분이 숫꽃이라고 해서 숫꽃이라서 이제 열매가 없고 또 암꽃이라고 해도 네. 이게 수술이랑 암술이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나고 또 어떤 거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서 수정하기가 어렵대요. 또 꽃에도 아니 그런 근데 비밀이. 제가 저희가 봐왔던 네.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서 봐왔던 개나리는 열매가 없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경북 의성에는 열매 있는 개나리가 진짜 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이 열매를 연교라고 하고 또 연교? 그쵸. 그리고 말린 열매를 청교 또 노교라고 하는데 네. 해독, 향균, 또 이뇨작용, 항바이러스, 강신작용을 하는 이 한약재로 쓰인다고 해요. 와. 이 개나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달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늘에 말려가지고 차로 달여서 마시면은 지어낸 거 아니시죠? 아, 제가 지지 않으려고 좀 막 차로 마시면은 네. 이게 관절염이라든지 또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침, 가래, 봄에 또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진달래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따서 드시면은 안 되죠.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미세먼지. 그래서 황사도 있고.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목적으로 하우스에서 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드시는 게 좋고 또 이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꽃받침은 떼고 드시면 더욱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사실 개나리랑 진달래는 정말 흔한 봄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효능이 있을 줄은 저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좀 달리 보이네요. 그렇죠. 뭔가 좀 그리고, 비싸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먹음으로써 그런 2배의 효과를 볼 수 그렇죠. 있다고 향을 좀 해요. 더 느낄 수 네. 있고. 뭔가 오감을 만족시킬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개나리와 진달래, 몸에 좋은 개나리와 진달래 언제 피는지 네. 궁금합니다, 예보관님. 네, 개나리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개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남부지방을 거쳐서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 이제 점차 불상을 할 텐데요. 네.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좀 빨리 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계의 경우는 이제 개나리가 3월 27일 날 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진달래는 이보다 조금 늦어서 역시 제주도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서울에는 개나리보다 하루 정도 늦은 3월 28일쯤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매년 개화 시기를 발표하는데 네. 그 시기에 정말 비슷하게 딱 들어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기한데 특별한 계산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계절 기상 정보라고 해서 이제 봄꽃뿐만이 아니고 단풍, 김장 적정 시기가 이제 기상청에서 민간 업체로 좀 이양이 됐고요. 네. 봄꽃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를 저희가 예상을 할 때
보통 2월에서 3월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실제로 기록한 기온하고 강수량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값을 토대로 잡고 앞으로의 이제 기온 전망과 강수량 전망을 예측을 해서 이걸 세출하는 값으로 저희가 이제 봄꽃 개화 전망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기온들과 강수량들이 앞으로 필 꽃들의 어떤 시기들을 정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기온이 높은 제주도부터 좀 시작이 돼가지고 강원도 쪽이 좀 늦게 개화하는 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온이 네, 낮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요. 네. 봄꽃은 이제 기온이 높고 비가 충분히 올수록 좀 개화를 좀 빨리 하는 좀 특성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시기적으로 기압골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좀 자주 통과되다 보니까 남부 지방에 좀 내리는 비양이 많게 되고 기온도 위도상 남쪽이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방이 중부 지방보다 봄꽃이 개화가 빠른 건 당연한 사실인 예, 거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상승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중부 지방이 산간 지방들이 가장 이제 봄꽃이 늦게 피는 걸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피는 지역, 이미 뭐 개나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는 개화했고요. 늦게 피는 지역은 어느 정도 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날짜? 약 짧게는 한 20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럼 괜찮겠다. 우리가 딱 그때 봄꽃 피는 시기에 딱 맞춰서 여행을 네. 가야 되는데 네. 바쁘면은 그렇죠. 못 보는 거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일에서 30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맞는 시간에 맞춰서 국내 여행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박선우 예보관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좋아하는 봄꽃, 벚꽃. 벚꽃 벚꽃. 얘기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봄꽃 하면은. 그렇죠. 요 벚꽃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도 또 있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이거 진짜 벚꽃 하면 이 노래죠. 벚꽃 맞아. 엔딩. 이게 몇 년째죠, 지금? 지금 꽤 이게 됐어요. 2012년에 12년. 처음 이제 신곡 발표가 됐는데 네. 벚꽃 연금이라는 말까지 연금? 있어요. 연금. 왜 연금이에요? 이 노래 하나에요. 네. 저작권료가 무려 46억 원이래요. 대박이지 않나요? 46. 그거 또 앞으로도 내년, 올해, 내년, 후년 뭐 계속 가면 이게 46에서 400만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됐는데 네. 그 버스커버스커라는 가수가 이 노래 하나로 46억 원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평생 만지지도 못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단 한 곡에 와. 작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하지 마시고 네네네. 작곡해요. 근데 이게 대단합니다. 벚꽃 하면 정말 이 노래가 너무 강하게 지금 임팩트가 그렇죠. 너무 그쵸, 강하잖아요. 예전에 딴 노래 많았거든요. 뭐 기억이 안 있어요? 나요. 뭐 그 있잖아요. 봄처녀의 옷이네. 뭐 그런 거. 나이대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보관님 뭐 있으세요? 교과서에서 배운 노래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벚꽃이랑 관련된 노래를 검색했는데 몇 곡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진짜 1000곡이 넘게 나와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제목들이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데 어. 벚꽃 밤, 그리고 밤. 벚꽃 비행, 어? 네. 벚꽃이 진다, 그리고 봄날 벚꽃, 그리고 너. 너? 이런 것들이 너. 봄날 벚꽃 그리고 너. 너. 네, 그 그런 게 너인 줄 알았잖아요. 제목이 뭔 줄 알았네. 네. 참 벚꽃 구경 갈 때 이런 관련된 노래 듣고 하면은 네. 얼마나 좋을까요? 언니끼리 맞아요. 손잡고 팔짱 끼고 폴짝폴짝 뛰면서 저도 좀 작곡으로 떨어지는 벚꽃 뭐 이런 거 하나 하나 하세요. 네네. 어울리네요 그런 게. 저 46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예보관님 벚꽃은 언제 필까요? 네, 벚꽃도 이제 평년보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좀 빨리 빨리. 필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제주도에서 3월 20일경 가장 먼저 개화를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월 24일에서 31일 사이, 중부지방은 4월 1일에서 10일 사이가 되겠고요. 네. 서울은 4월 7일 날 개화를 해서 한 13일경 가장 절정에 이를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7일 중요한 날이네요. 네, 4월 7일. 그때까지 좀 두 분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생기길 바랄게요. 안 생기면 비나 확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꽃이 피는 데는 강수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올해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뭐 올해는 지난 해와 같은 봄 가뭄이 심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평년보다 기온도 좀 다소 높고 네. 내리는 비양도 좀 많을 거를 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중부지방은 평년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되겠지만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좀 내리는 비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 봄에는 또 비도 충분히 내려가지고 예쁜 꽃들이 활짝 개화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봄꽃 축제가 또 있는 곳에 저희가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가봐야죠. 축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정말 많은데 3월에 열리는 축제 제가 두 군데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3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요. 전남 광양시 섬진마을 근처에서 광양 매화 축제가 열리고요. 매화, 매화. 네, 그리고 또 한국 최대 산수유 마을인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는 자생하는 수십만 그루의 산수유 나무꽃을 주제로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네. 지금 보니까 다 네. 남부지방이고 전남, 광양이랑 그리고 구례. 구리에. 네. 매화축제, 산수유 네. 축제, 벚꽃축제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벚꽃. 봄꽃 축제에서 벚꽃이 빠지면 조금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럼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가시는 가장 큰 축제가 그 군항제. 진해 군항제. 군항제. 그게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충북 제천에서는 4월 10일부터 12일, 2박 3일이 되겠죠. 청풍호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청풍호 같은 경우에는 그 청풍 문화재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벚꽃도 보고 뭐 청풍호도 보고 문화재 단지 들려서 좀 구경을 오. 해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 일원에서 경포대 벚꽃 축제도 열리는데 이게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필히 좀 스케줄 빼놔야 될 것 같고요. 4월부터 10일까지는 좀 네. 비가 확 와가지고 정말 이 세 개 중에 다 열심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서울 벚꽃 축제 말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의도 봄꽃 축제는 네, 이 여의도 국회뒤편에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석촌호수도 여기도 참 예쁩니다. 예쁘죠. 네, 여기 석촌호수 벚꽃 축제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좀 뭐 퇴근 뒤에 잠시라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봄은 유난히 다른 계절보다 더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아련하고 또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계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여러분들 이 봄꽃 축제 꼭 찾아가셔서 이번 봄 더욱더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선우 예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진달래의 꽃말은 기쁨이라는데요. 이 차가운 겨울을 깨고 희망의 봄을 알리는 봄꽃. 이 올봄에는 많은 분들이 그 꽃을 보며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스타 갖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생활 토크쇼 깨